분씩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해리 역을 맡은 김주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해리 역을 맡은 박훈입니다. 네, 해리 역을 맡은 이동환입니다. 네, 록산느 역을 맡은 정현입니다. 네, 록산느 역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네, 록산느 역을 맡은 정가희입니다. 제이크 역을 맡은 김다흰입니다. 네, 제이크 역의 강기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석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 혹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객석 등을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을 좀 생각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언더스터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배우분들 중에 혹시 언더스터디를 경험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네. 한번 어떤 작품이었는지 한번 얘기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저요? 저는 그 넥스트 투 노멀이라는 뮤지컬 초연의 언더스터디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냥 정말로 그냥 그 나탈리라는 배역의 언더스터디였는데 무대를 설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3번의 기회를 얻게 돼서 무대를 서게 됐는데 네,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네. 그러면 저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김주헌 배우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배우로서 또 배우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공연에 이제 출연을 하시니까 좀 특별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모두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래서 언더스터디를 하면서 배우로서 또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많은 연기적인 부분에 고민이 있어서 사실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 공연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무대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감동스러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습할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져서 공연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저 언더스터디 대답을 안 했는데 네. 그거를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예, 저는 극단에 있을 때 연극 마라와 사드라는 작품에서 언더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코러스 역할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연출님이 언더로 마라의 언더를 이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우리 그게 보면은 언더 배우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무대에 서지 못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데 근데 해리가 돈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때는 돈보다는 사실은 어쩌면 무대에 설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공연을 또 방금 하이라이트 보셨으니까 그 마음을 또 같이 공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기자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저희 가운데 통로 기자분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세요. 네, 배우분들께 공통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시스 강진아입니다. 초연 작품인데 각 캐릭터의 어떤 점에 이제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고 계신지, 좀 캐릭터에 각각 어떻게 좀 접근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크라는 캐릭터가 어쨌든 할리우드의 라이징 액션 스타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정말 라이징 스타처럼 보일 수 있을까? 그냥 그거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출님과 이야기할 때 그가 하는 애티튜드라든지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연극을 대하는 인식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쪽이랑 맞춰서 사실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상상하고 또 그냥 제가 현장에서 봤던 분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막 찾아보고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짜 스타처럼 보일 수 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네, 저는요, 제가 또 공교롭게 아까 그 신을 연기하기도 했는데, 이 작품에 굉장히 개인적인 개인사, 복잡한 개인사가 얽혀있는 인물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저의 과거가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그 관계도 6년이나 지난 이 관계에 대해서 현재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어찌됐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게다가 이제 제가 배우였는데 무대 감독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의미의 약간 언더스터디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나는 그 언더스터디도 하고 있지 못한 무대 감독님으로서의 어떤 다른 역할이 있긴 하지만 저의 꿈은 다른 쪽에 있으니까 꿈이 향해 있지 않은 방향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무대 감독이라는 역할이 약간 그 언더스터디라는 그런 의미를 좀 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역할을 해내면서 또 여전히 꿈을 향해 가고 있는 지난 그 결혼할 뻔한 해리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도 많았고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 꿈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생각하고 채워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해리 분들 중에 한 분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해리라는 인물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명 배우이고 그래서 돈도 없고 배우로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런 결핍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캐릭터를 잡아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까 주원이 형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연에 참여하게 된 거는 언더스터디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작품이고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더 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캐릭터마다 고민해 주신 것들이 공연에서 잘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추가로 답변 아쉬운 분이 계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을 좀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저쪽 마이크 한번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뉴스컬처 윤현지 기자입니다. 대답 안 하신 배우분들 중에 이제 이 작품의 어떤 점에 매력을 느껴서 참여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이렇게 양보하는 팀입니다, 저희가. 일단 무대 감독이라고 하는 역할이 좀 새로웠어요. 새로워서 재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연극영화과에 들어갔을 때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보통 연기 할 수 있는 배역으로 지원을 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스텝으로 먼저 배웠는데 그때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스텝이 무대 감독 보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꽤 잘해서 무대 감독님께 칭찬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대본을 보는데. 네,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라 맡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 또 대본을 보면서는 아까 윤지 배우께서 이제 해주신 그 긴 독백이 멋있었어요. 그런 말을 무대에서 쏟아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해리 역의 박훈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한 5년 만에 연극을 하는데 일단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김태형 연출이 전화가 왔고요. 이 멤버들에 대한
캐스팅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해줬을 때 아, 이 사람들이랑 같이 좀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워낙에 또 전작에서 같이 했던 배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워낙에 해보고 싶었던 배우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되게 흔쾌히 이렇게 딱 참여하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뭐 사실 작품은 그 배우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배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삶에 발버둥 치는 누군가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허울을 그냥 배우라는 허울을 입혀놨을 뿐 발버둥 치는 누군가의 이야기 지금 시대에 누군가 보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고 또 예전에 어떤 기자분들과 인터뷰할 때도 무대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관객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무대 하라고 언제 하냐고 그래서 요거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그래서 이번 작품은 좀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보장되어 있는 너무 훌륭한 캐스팅과 연출 또 전작 모험생들과 벙커 트릴로지 함께 했던 경험 그다음에 또 훌륭한 제작사 그리고 뭐 예술의 전당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언더스터디 홍보대사처럼 말씀 잘 진심인데 그렇게 들렸나요?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진짜 캐스팅이 발표된 후에 관객들한테도 그렇고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이 배우들을 다 여기에 이렇게 하나에 모았냐고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훌륭하시지만 또 이렇게 또 멋진 팀워크를 보여주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기둥 배우도 한번 참여하게 된 진짜 비슷하네. 네. 훈영이랑 정말 생각이 비슷하고 아마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서 다음 질문.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미드뉴스 김영식입니다. 일단 정가희 배우님이랑 강기둥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정가희 배우님은 뮤지컬에서 많이 활동하셨잖아요. 연극하셨던 소감이나 어떤 게 좀 달랐는지 좀 궁금하고요. 강기둥 배우님은 제가 공연을 봤는데 굉장히 좀 재밌는 캐릭터를 연기하시더라고요. 뭔가 좀 깐죽거리기도 하고 좀 뭐 긴 대사들도 앞에 나오셔서 연기를 하시는 게 있는데 본인이 느끼시기에 이 캐릭터에 본인이 느끼는 개인적인 재미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되게 제이크라는 역할이 되게 만족하고 하면서 저한테 주어진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역할을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쨌거나 헐리우드 라이징 스타고 그 지문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등장할 때 뭐 토할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 남자 배우다 했는데 이 역은 제가 대본을 읽었을 때 당연히 내가 아니겠거니 했는데 저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이 지문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다른 의미로 토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래서 이거 약간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 역할을 솔직히 해서 동화영이랑 같이 두고 되게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화영은 제이크라는 역할을 좀 많이 맡아본 그런 배우시고 저는 오히려 해리 같은 역할을 많이 맡아봤었는데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지점에서 저와 다른 모습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또 색다른 헐리우드 라이징 스타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멋져 보이고 부러워 보일 수 있는 배우지만 그도 안에서 되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런 지점에서 카프카에 대한 예술적인 고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즐거움 이런 지점도 너무 배우로서 연기할 때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 내 모습을 또 바라보면 또 그의 또 연민이 또 따라서 되게 캐릭터에 되게 애정이 많이 지금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이 좀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희 배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연극과 뮤지컬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음악이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또 다른 부분들이 막상 이렇게 겪어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있지만 솔직히 크게 저는 이제 무대에 그저 이제 서서 그냥 배우들과 함께 하고 관객분들과 함께 하고 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사실 무대를 하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정말 뻔한 대답이지만 저는 좀 그 차이 말고는 저한테 주는 즐거움이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연극을 처음 해서 어떠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연극을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 음악이 없이 노래를 제가 무대에서 하지 않고 노래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제 목소리로 정말로 제 말로 오롯이 무대를 하면 어떤 기분일까 너무 궁금하고 항상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기회에 너무 좋은 작품을 또 이렇게 정말 이건 빈말이 아니라 좀 뻔하지만 진짜 저는 저 캐스팅 이제 다 듣고 저도 이제 하게 됐는데 아마 저만 오디션을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다 이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조금 연출님이랑 세 작품 정도 같이 하긴 했지만 좀 연극은 처음이라서 연출님도 조금 이제 이렇게 확인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궁금했고 그래서 같이 이제 리딩을 하고 하게 됐는데 캐스팅을 이미 들은 상태로 저는 그러니까 리딩을 했는데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정말 좋게 봤던 작품들에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던 배우님들이랑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축복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아주 저한테 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되게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공연을 하고 계신데 혹시 질문 좀 더 이어서 해주실 기자님 계실까요? 그럼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네. 저희 극중극인 더 캐슬 오브 트라이얼이라는 이제 공연이 극중에서 언급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실제 있는 극은 아니라 이제 저희 쪽에서 만들어낸 극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떤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연습하시면서 궁금합니다. 동환형이 말을 많이 안 하시고 저희 유명한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그 연출님께서 사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한테 거대 권력에 의해서 한 인간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고 말살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극 자체가 사실은 록산느, 제이크, 해리 모두가 갖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보여지고 싶어하는 혹은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지점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극중극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나 싶고요. 우리 원본 대본을 또 옆에서 같이 도와주신 정현 배우님께서 또 한마디 더 해주세요. 지금 김주원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다고요. 원문에도 따로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극이었을 것 같고 프란츠 카프카의 심판과 성 뭐 이런 소설의 뉘앙스와 비슷한이 아니라 정말 그런 뉘앙스의 연극이었을 것 같고요. 사실 김태형 연출님께서 그 극중극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실제로 저희 원문까지 원문에 나와 있는 극중극이 아니라 저희가 커튼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 하는 에필로그 극중극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연출님이 이 극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즉슨 사실 여기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말하고 싶은 극중극 좋아요. 그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대도 약간 그 브로드웨이에 진짜 온 것 같은 무대 디자인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고, 또 로비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포토존도 이제 정말 그 언더스터디의 포토존이 아니라 더 캐슬 오브 트라이얼을 보러 온 관객이 볼 수 있는 포토존의 느낌으로 구현을 해서 관객들이 조금 더 생생하게 그 리허설 현장을 이렇게 몰래 보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이런 작품의 의미를 덧붙였을 때 언더스터디를 대표하는 대사 하나를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캐릭터별로 한 분씩, 네, 아니면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네. 네, 동화 배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아서 저는 생각 좀 해볼게요. 네, 먼저 해주세요. 다른 분들이랑, 네, 윤지 배우. 저희 그 무대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 저희 같이 화이팅 콜 외치는데요. 그때도 이 문장을 저희가 외치곤 합니다. 하나, 둘, 셋. 침묵은 존나 최악의 패배야! 네, 이게 저 록산드의 대사인데요. 침묵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말을 해야만 한다. 라는 저의 최애 라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인 배우도 하나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생각하는 저희 연극의 대표 대사는 이 록산느 대사인데요. 록산느 대사 중에 난 배우들이 싫어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네, 저희 연극은 저는 완전히 배우 연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대본 처음 읽었을 때부터. 네, 그리고 그런 배우 정말 어떻게 보면 멋있지만 어떻게 보면 싫을 수 있는 그 배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관객분들이 접점을 발견하고 뭐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나가는 그 시간인데, 어쨌든 그래서 문득 그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난 배우들이 싫어. 이게 저희의 대표 대사가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화 배우가 하나 말씀해 주시면. 저는 해리 입장으로서 생각해보면 대사 중에 좋은 역할이니까 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 작품도 좋고 이 역할이 정말 좀 좋아서 배우로서 순수한 마음으로 언더스터디라도 진짜 좋은 역할이니까 이거를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간절하게 표현된 것 같아서 그 대사를 꼽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 아,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바비가 좋습니다. 그게 등장을 하지 않지만 공연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보이지 않는 역할. 바비 외칠 때 제일 좋아요. 네. 네, 후기들을 봤는데 도대체 바비는 왜 안 잘리느냐 막 이런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극 중에서 나오진 않지만 아주 신스틸러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실제 바비 분들은 정말 잘해주고 계셔서 네, 잘릴 수가 없죠.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좋은 팀워크로 질문 하나 더. 네. 그 김전 배우 아까 초반에 연기적으로 고민이 있어서 이 작품에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고민이 있었고 그 무대를 통해서 어떻게 좀 해소가 된 건지 조금 한번 말씀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민이 많은데 올해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연기에 대한 뭐랄까 약간 불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언가 계속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나는 훌륭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잘 해나가고 있네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 무대를 통해서 무언가 거창한 걸 얻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다른 것보다 작업 환경에 차이점이 있다면은 매체나 연극은 가장 큰 게 있다면은 함께 연습을 해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사실은 저 역시 아까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좋은 배우들과 함께 한다는 거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연기 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친구들이 보여줬던 부분들이 제가 연기하는데 또 좋은 영향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지극히 저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무대를 선택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도 보이지만 확실히 뭐랄까 건강하게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리구나. 그거는 너무 큰 확신을 얻었어요. 저는 이 공연을 하면서 무대에 올렸을 때 저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보신 기자님들 계시면요, 꼭 오세요. 꼭 오시면은 저희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저희 에너지로 기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홍보로 이어지긴 했는데 저희 개인적인 상황은 그러했습니다. 너무 그 고민이 많은 한 해였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정말로 아까 프레스콜 막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분장실에서 막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었고 배우분들이 막 무대에 서면 되게 행복하다는 말씀을 준비하시면서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하이라이트 시험만 했으니까 이제 풀 공연을 못 보신 기자님들께서는 꼭 와서 보시면 조금 더 큰 감동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기자 강담회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잠시 무대 정리를 한 후에 포토타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퇴장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 후에 다시 촬영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